안녕하십니까. 제일원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30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2시 25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쿠다에서 복소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웁니다. 복소수를 다룰 수 있으면 FFT 알고리즘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 외에도 복소수를 다룰 수 있으면 슈레딩거 방정식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도할 수 있고요. 물리학에서 특수상대성 이론도 일반 상대성 이론 말고 특수상대성 이론도 복소수가 있어야 제대로 배울 수 있고요. 복소수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쿠다에서 복소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CPU 코드로 복소수를 어떻게 미분하는지 배웁니다. 복소수를 미분할 때 코시 리만 정리가 필요합니다. 수식에 이름이 붙은 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수학을 공부하다가 수식에 이름이 붙으면 무조건 이해해야 하고 외워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식의 내용을 잊어버리더라도 그 식의 이름을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찾아낼 수 있고요. 지금 당장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름을 외우고 있으면 언젠가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연대 수학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사람이 동영상 촬영해 놓은 걸 봤는데요. 그 사람 말이 수학은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모르고 그 근의 공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이해한다고 그 2차 방정식 근을 필요할 때마다 유도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계산 속도가 엄청 떨어지고요. 문제 풀 때마다 인수분 해갖고 문제 풀어야 된다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공식이라는 것은 외우면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식을 외워야 직관이 생기고요. 직관이 생겨야 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미분기하 텐서 이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이 미분기하 텐서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106 그린 시어렘 18 토러스 앤드 파포스 시어렘 이 동영상이 있어요. 더보기를 누르고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이 링크를 누릅니다. 다시 저 유튜브 채널로 돌아가고요. 아래로 한 번 더 내려가서 Functional Programming with CUDA and OpenGL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릅니다. 이 Functional Programming with CUDA and OpenGL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004 CUDA Debugging, Aout, DIM, CUDA Type Name, CUDA Type Category, CUDA Pack Name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이 링크를 누릅니다. 폴더를 열고요. 압축 파일을 풉니다. 그리고 그린 시어렘도 압축을 풉니다. 그린 시어렘으로 들어가서 이 전체를 복사하고요. 다운로드에서 디버그로 들어가서 여기에 덮었습니다. 위로 올라와서 004 디버깅을 005 컴플렉스 복소수라는 뜻입니다. 폴더 이름을 변경하고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오픈GL CUDA 005 여기다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complex.cu 이는 cu 파일이고요. 한 번 더 눌러서 complex.cpp 두 개의 컴플렉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complex cu고 이거는 complex cpp인데 이 complex cpp는 닫고요. 웰컴 창도 닫고 Ctrl B 이 CUDA 파일로 시작합니다. include
quote하고 CEX하고 슬래시하고 CEX math.hpp 여기에서요 CEX stands for CUDA extensions를 뜻합니다. 이런 말을 외우셔야 합니다. include, CPG, chrono, random 두 개의 헤더 파일을 넣었고요. namespace, cpt, cpg, types, namespace, ccr, cpg, chrono, random, namespace, CET는 CUDA extensions, types를 줄임말이고요. namespace, CEM은 CUDA extensions, math를 줄임말이고요. using namespace, CEM operators, using namespace declaration을 썼습니다. 제 동영상을 백날 봐도 소용없고요. 이런 거를 입력하면서 실수하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template, type name, OPR, type, type name, T, type name, S, underscore 두 개 하고 global, underscore, void, kernel, operation, OPR, type, F, T, C, S, A, S, B, curly brace하고 auto, N은 thread, IDX, X, 플러스, block, IDX, X, 곱하기, block, dim, X 이렇게 해서 N은 thread ID를 나타내고요. C는 여기에 있는 이 C는요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N은 F에다가 A, N, B, N 이렇게 식을 만듭니다. void test complex number 1 cpg display function name 세미콜론 하고요. int main 이 함수를 붙여 넣습니다. test complex number 1에서 using t 더블로 설정하고요. using complex scd complex t using vector scd vector complex 벡터를 선언했고요. context for O로 n은 12개로 잡고요. context for O로 사이즈는 n에다가 size of complex입니다. 이 complex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고요. 여기에 t로 쓰면 안되고 복소수의 크기를 써줘야 합니다. 이거는 바이트 크기입니다. 12개에 대한 바이트 크기입니다. 벡터 A, n개 메모리를 할당하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B, C, 호스트 메모리 ABC를 할당을 했습니다. 오토, 제너레이터, CCR은 랜덤 크로노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랜덤 제너레이터가 있고요. 인티저 타입을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1과 10 사이에 난수 랜덤 넘버를 정수형으로 생성한다는 뜻이고요. 오토 랜덤 컴플렉스라 그래갖고 CPLX로 나타내겠습니다. 이 제너레이터를 L밸류 레퍼런스로 캡처해야 값을 변경할 수 있고요. 이 람다의 리턴 타입은 복소수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람다이고요. 리턴을 하는데
복소스를 리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호출하고 복소스는 실수형 2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식에서 앞부분은 실수부고요. 뒷부분은 하수부입니다. generates a single random complex number란 뜻입니다. 이 RCPLX는 random complex란 뜻이고요. 이거는 복소수를 무작위로 생성합니다. CCR random 필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A에다가 RCPLX 이렇게 하면 벡터 A를 n개의 무작위 복소수로 채워진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B 이렇게 하고요. CD, Cout, A는 A, CPG, NDR 복사해서 붙여놓고 B, C, NDR 이렇게 해서 이 딱정벌레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고요. dir cd 005 complex nvcc 소스 파일 이름은 complex.cu이고 출력 파일 이름은 n.exe이고 cd c++20 이 표준을 사용해야 하고요. x 컴파일러 wd 4819 하이픈하고 expt relaxed context for 하이픈하고 extended lambda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칩니다. 빌드는 성공적으로 되었고요. 일단 이 커맨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컨트롤 홈하고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보면 warning 177D variable size was declared but never referenced 이런 경고가 나오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177을 복사해서 컨트롤 홈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프레그마 NVIDIA NV diagnosis라는 뜻입니다. suppress 이렇게 해서 177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NVIDIA NV diagnosis suppress 177 요 NVIDIA diagnosis suppress 이 키워드를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화면을 지우고 다시 빌드 해보면 제가 여기에 오타를 쳤습니다. suppress P가 하나 더 들어가야 합니다. 수정했고요. 다시 빌드하면 이제 경고 메시지가 안 나옵니다. CLS N 해보면 A와 B를 난수로 복소수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C는 여기에서 A와 B는 난수로 채웠고요. C는 난수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로 000으로 들어갑니다. C는 메모리를 할당했지만 초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000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쿠다로 계산합니다. 지금부터는 디바이스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T 스타 A 스타 B 스타 C ABC는 포인터이고요. 쿠다 멜록 A에다가 사이즈만큼 메모리를 할당하고요. B도 사이즈만큼 메모리를 할당하고 C도 사이즈만큼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메모리를 할당했으면 GPU로 복사를 해야 합니다. 쿠다 mem cpy a 데이터 사이즈 쿠다 mem cpy host to device
여기서 호스트는 CPU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A는 벡터로 정의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A는 STD 벡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벡터는 STD 벡터로 정의되어 있고 이 벡터에는 멤버 데이터가 있습니다. 호스트 메모리 A를 GPU 메모리 A로 소문자 A로 복사하겠다는 뜻이고요. 이때 CUDA memcopy host to device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한 번 더 붙여놓고 B data 이렇게 하고 auto G는 device 언더스코어 2개 하고요. 여기다 공별 좀 넣어도 됩니다. auto A auto B 컬리 브레이스를 열고 세미콜론 하고 리턴을 하는데 A 더하기 B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위에서 정의한 이 커널 오퍼레이션을 아래로 가져와서 3개의 꺽쇠를 하고요. 3, 4 앞에 오는 거는 그리드 딤이고요. 뒤에 오는 거는 블락 딤입니다. 그리드 딤을 3개로 놓았고요. 블락 딤을 4개로 놓았습니다. 그리드 딤은 블락 개수이고요. 블락 딤은 블락당 스레드 개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G를 보내고 이 G입니다. G를 보내고 C, A, B를 보냅니다. 이 커널 연산은 비동기적으로 실행되는데요. 여기에 보통 CUDA, thread, synchronizer 보통 이런 명령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CUDA, mem, cpy 이 명령은 동기 명령입니다. synchronous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CUDA 커널이 연산을 완료할 때까지 호스트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C data, C size, CUDA, mem, copy, device to host. device는 GPU를 나타내고요. host는 CPU를 나타낸다. device에서 host로, GPU에서 CPU로. 다시 말해서 GPU 메모리 소문자 C에서 host 메모리 대문자 C는 벡터입니다. 이렇게 GPU에서 CPU로 메모리를 복사하겠다는 뜻입니다. CUDA memcopy는 동기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싱크로너스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여기에 싱크로나이제이션 코드를 넣어줄 필요가 없고요. SED, Cout, C는 C, CPG, NDL 이렇게 하고 여기서 메모리를 할당을 했으면 메모리를 프리를 해야겠죠. CUDA 프리 이렇게 하고 A를 프리하고 B를 프리하고 C를 프리하고 책에 보면 CUDA 디바이스 리셋 이런 명령을 쓰더라고요. CUDA 디바이스를 릴리즈 하겠죠. 해제하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보면요. 빌드가 되었고요. N 딱 실행해 봤더니 C에서 앞에 반은 계산이 되었고 반은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머지 반은 계산이 안 됐는데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잘못되었을까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요. 이 커널 함수에서 CUDA 펑션 네임을 호출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합니다. cls n 이렇게 봤더니 잘 보세요. 커널 오퍼레이션 이거를 잘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요게 람다이고요. 요게 f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더블 포인터가 tc이고요.
더블 포인터가 A이고 더블 포인터가 B입니다. 우리는 복소수를 전달해야 되는데 실수로 더블이 들어갔습니다. 이 T가 더블이 되면 안되고 복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할 때요, T를 잘못 넣었습니다. 이 T는 더블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디바이스 메모리를 할당할 때 T는 여기서 보면 더블입니다. 우리가 복소수로 할당을 해야 합니다. 복소수로. 컴플렉스로 할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고요. 이거를 컴플렉스로 수정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수정하고 나서 다시 빌드 합니다. cls-n 해보면 원래 C가 다 비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C가 모두 성공적으로 채워졌습니다. A, B, A에서 B를 더하면 이거는 실수부입니다. 9에서 8을 더하면 17이고 10에다가 7을 더하면 17이고 여기에서 8에다가 6을 더하면 14이고 6에다가 1을 더하면 7이고 두 개의 복소수를 성공적으로 연산했습니다. 이제 이 커널 오퍼레이션이 복소수를 가지고 연산을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 커널 함수와 비교해 보면 std 컴플렉스 포인터, 컴플렉스 포인터, 컴플렉스 포인터, 이제 C와 A와 B가 모두 컴플렉스 포인터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함수가 없으면 디버깅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이거를 디세이블 하고 다시 빌드 합니다. cls-n 해보면 이제 복소수 벡터 A와 B를 정확하게 GPU로 계산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복소수를 GPU 커널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 랜덤 알고리즘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이 랜덤 알고리즘은 엄청 자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메모리 타입을 잘못 설정해서 오류가 났는데요. 이렇게 버그가 발생했을 때 특히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함수가 없으면 디버깅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쿠다 디버깅은 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 Functional Programming with CUDA and OpenGL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004 CUDA Debugging, CUDA Type Name, CUDA Type Category, CUDA Pack Name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CUDA 디버깅 테크닉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제 이 파일은 닫고요. complex.cpp를 열고 센트로이드를 열고 두 개의 파일을 열었고요. 센트로이드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여기에서부터 아래로 복사합니다. 여기까지 복사하고요. complex.cpp 여기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오늘 제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업데이트된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스가 필요합니다. 0330 3월 30일 최신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컴플렉스 애널리시스 복소수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가 홀로모픽 펑션입니다. 홀로모픽 이름이 멋있잖아요. 홀로모픽 펑션을 컨트롤 클릭해보면 이 페이지가 열리고요. 이 페이지에서 복소수 미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읽어보면 복소수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홀로모픽입니다. 이 홀로모픽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코시 리만 이퀘이션 이 링크를 클릭해보면요. 코시 리만 이퀘이션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소수 해석학에서 코시 리만 이퀘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코시 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함수가 홀로모픽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복소수 해석학에서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홀로모픽 펑션이라 하고요. 이 홀로모픽 펑션이 복소수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코시 리만 이퀘이션 두 개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f는 복소수 함수이고요. 이 복소수 함수의 실수 성분이 uxy이고 허수 성분이 vxy입니다. 이런 복소수 식이 주어졌을 때 u에 대해서 실수 성분에 대해서 x로 미분하고 v 허수 성분에 대해서 y로 편미분하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 실수 성분 u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허수 성분 v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같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는 식을 홀로모픽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이번 동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이 책은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이고요. 피터 B. 오닐이 작성한 6판입니다. 이 책에서 파트 7이 복소수 해석학에 관한 책입니다. 챕터 21 섹션 2.1 Limits, Continuity, Derivative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The Derivative of a Complex Function 복소수 함수의 도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식은 실수 미분법과 동일하게 보이는데요. 아래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코시 리만 방정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자세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코시 리만 이퀘이션 시오렘이 나와 있고요. 이 시오렘을 적용하면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복소수 함수를 미분하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라운드 x분의 라운드 b와 같습니다.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할 경우에 복소수 함수를 미분하면 실수부를 x로 미분하고 허수부를 x로 미분하면 그 결과가 복소수 함수를 미분한 결과가 나옵니다. 아래로 더 내려가 보면 이번에는 복소수 함수를 실수부를 y로 미분하고 허수부를 y로 미분해서 허수 i로 나눠주면 이 식이 나오고요. 이 식은 복소수 함수 f of z를 미분한 것입니다. 이 미분값과 이 미분값은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식과 이 식이 같으려면 이 성분과 음수 이 성분이 같아야 하고요. 이 성분과 이 성분이 같아야 f'z과 f'z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코시 리만 방정식입니다. 이게 성립이 되어야 로렌츠 시리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이 같아야만 복소수 해석학에서 의미가 있는 식입니다. 이 식을 이번 동영상에서 배우고 실제로 계산해 봅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왔고요. 여기에다가 이 PDF를 끌어 넣습니다. 이 PDF는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피터 B. 오닐 6판입니다. 6th 에디션이고요. 이 책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파트 7 Complex Analysis Chapter 21 Complex Function Section 21.1 Limits, Continuity and Derivatives. 이 섹션에서 아래로 더 내려가 보면 The Derivative of a Complex Function, 복소수 함수의 도함수가 정의되어 있고요. 복소수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리 중에 하나가 코시 리만 이퀘이션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이 코시 리만 이퀘이션을 확인합니다. 이 코시 리만 이퀘이션을 알아야 복소수 캘큘러스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센트로이드 이 파일은 닫고요. 이 컴플렉스에서 복소수를 어떻게 쓰는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void how to use complex numbers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int main 이 함수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auto a는 cplx complex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분은 2.5 허수분은 4.5 a는 복소수입니다. auto b는 cplx 실수분은 2.1 허수분은 3.6 두 개의 복소수를 만들었고요. auto c는 a 더하기 b 두 개의 복소수를 더했습니다. sed cout a는 a cpg and 복사해서 붙여놓고 b c and l 가장 기본적인 연산만 제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다시 빌드 하는데요. nvcc complex.cpp sed c++20 o n.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 n 해보면 복소수 a와 b를 대해서 복소수 c를 계산해서 출력한 겁니다. 이번에는 auto x, y는 opr 바 2고요. auto z는 cplx, x, y 이렇게 정의하면 z는 실수부가 x이고요. 허수부가 y입니다. 이런 복소수를 정의한 거고요. auto f는 z 곱하기 z 다른 말로 f는 z의 함수입니다. 이 식을 나타냅니다. auto args는 array 예를 들어서 1.5, 2.5 이거는 x 성분이 1.5이고 y 성분이 2.5이고 z이 1.5 더하기 i 2.5를 나타냅니다. 이런 경우에 sed, cout, f, args는 f, args, cpg, and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f는 복소수 함수이고요. z의 값으로 1.5 더하기 2.5i를 넣으면 이 f 값이 이 복소수 함수의 값이 계산됩니다. cls n 이렇게 보면 복소수 함수 f는 이거는 z의 값입니다. z의 값이고요. z의 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f 함수의 값은
이런 복소수 값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복소수 미분법을 배웁니다.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나타냈고요. 여기에서 void, test, complex, derivative,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이 부분은 잠시 disable 합니다. 제가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요. 어떤 복소수 함수 f of z, f of x 플러스 iy 이렇게 주어졌을 때 dz분의 df는 x축 방향으로 함수 f를 미분한 이 식은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더하기 i 라운드 x분의 라운드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함수 fz은 u, x, y 더하기 i, v, x, y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를 일반식이라 하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었고요. 이번에는 라운드 i, 라운드 y, i, 라운드 y, i, 라운드 y 이거를 2번식이라고 하면 이 2번식에서 이 항은 마이너스 i, 라운드 y, 라운드 u 더하기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v가 됩니다. 이게 2번식의 결과입니다. 이 1번식의 같은 경우는 복소수 z에 대해서 x축을 따라 미분한 값입니다. 이거는 x축을 따라 미분한 값이고요. 2번식 같은 경우는 복소수 함수 f of z를 y축을 따라 미분한 값입니다. x축을 따라 미분한 값과 y축을 따라 미분한 값이 같아야 복소수 도함수가 의미를 가집니다. 1번식과 2번식을 비교해보면 1번식과 2번식이 같아지려면 1번식의 실수부와 2번식의 실수부가 같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1번식의 실수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는 1번식의 실수부입니다. 이 값은 2번식의 실수부와 같아야 합니다. 2번식의 실수부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real part입니다. 실수부이고요. 1번식의 허수부와 2번식의 허수부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는 imaginary part 같은 경우는 1번식의 허수부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이거는 1번식의 허수부이고요. 2번식의 허수부는 마이너스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음수부호가 있고요. 라운드 u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a라 하고요. 이거를 b라고 하면 a와 b should hold true.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서로 일치해야 복소수 함수의 조함수가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두 조건이 만족되면 이런 f of z 복소수 함수를 is holomorphic function이라 하고요. 조건 A와 조건 B를 코시 리만 equations라고 부릅니다. 이 코시 리만 equation을 모르면 복소수 해석학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실제로 테스트해 봅니다. 이 부분은 접어 올리고요. 여기에서 좀 더 내려가 보면 여기에 예제가 있습니다. 오토 x, y는 OPR 바
이 xy를 정리했고요. auto z은 a를 빼야 합니다. cp lx x y 복소수 z를 정의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z는요 이렇게 정의된 것입니다. auto f는 z 곱하기 z 곱하기 z, 다시 말해서 z의 3승이고요 이 z자리에다가 x 플러스 iy를 대입해서 3승을 하면 이 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식이 나오고요 이 식에서 실수부 u, 허수부 v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auto u, v는 f에서 이 복소수 함수에서 실수분은 이렇게 되고요 허수분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좀 정리해서 나란히 나타내고요 auto ux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를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en um underscore x underscore y 이 뉴머레이션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drv 5 포인트 스탠스를 이용해서 라운드 x에 해당하고요 이게 라운드 x에 해당하고 파기 u 복사해서 붙여놓고 vx는 v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래서 y 이렇게 하면 u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요 v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지금까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이 부분이고요 아래에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이 부분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고요 이 부분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b입니다. 여기에서 auto args는 cplx 1.0, 2.0 아무렇게 값을 정하고요 이 말은 z 값이 1 플러스 2i라는 뜻입니다. 위로 올라와서 코시 리만 이퀘이션을 복사해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여기에 붙여 넣었고요 auto dfx는 cplx ux vx auto dfy는 cplx vy 이 부분이고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가 이 식이고 여기 음수 부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u, y 이렇게 나타내고요 std, cout, dfx, args는 괄호 열고 dfx, args, cpg, ndl 복사해서 붙여놓고 dfy는 dfy, ndl 제가 여기다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줄바꿈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합니다. cls n 해보면 결과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제가 앞에서 보니까 이 식을 설명할 때 여기에 i를 빼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코시 리만 이퀘이션은 어떤 복소수 함수를 미분할 때요 이 복소수 함수를 미분할 때 x축에 평행하게 접근하나 y축에 평행하게 접근하나 그 점에서 미분값이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1번식은 x축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림 21.3을 나타내고요 2번식은 y축에 대해서 나란하게 접근하는 그림 21.4를 나타냅니다.
어떤 특정 점 z 값에서 요게 z 값을 나타내고요. 이 z 값에 대해서 x축에 평행하게 접근하나 y축에 평행하게 접근하나 그 z 값에서 도함수 값이 같아야 홀로모픽이 된다는 뜻이고, 그 조건이 코시 리만 이퀘이션입니다. 이 홀로모픽 조건이 성립을 해야 복소수 도함수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로렌츠 시리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 함수에서는 테일러 시리즈가 가장 중요하고요. 복소수 함수에서는 로렌츠 시리즈가 가장 중요합니다. 로렌츠 시리즈 또는 테일러 시리즈가 존재하는 함수를 애널리틱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CPLX 이 컴플렉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요. 이 컴플렉스 라이브러리는 CPG 매트릭스 이 파일 속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CPU에 맞게 정의한 거고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이 알고리즘을 쿠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데, 쿠다에서 정의할 때는 제가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CPU로 작성하는 것은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던 거고요. 쿠다로 이런 클래스를 만들 때는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다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dfx, dfy 이 복소수의 아규먼트 args를 제공할 때 여기서 cplx를 사용하면 안되고 array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넣고 다시 빌드하면 cls n 이제 올바르게 작동합니다.